750만 원을 넣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빚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운이 정말 나쁘면 1억, 7억까지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곳, 이게 무슨 도박장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뛰어드는 합법적인 금융시장 선물 거래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가진 돈을 다 잃는 것도 억울한데 자고 일어났더니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선물 거래가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만든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려던 방패가 어떻게 우리 목을 겨누는 칼날로 변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선물 거래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비극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물 거래라는 말 뉴스에서 참 많이 들으시죠? 금 선물, 원유 선물, 옥수수 선물. 처음 들으면 참 헷갈립니다. 지금 금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의 가격도 아닌 묘한 숫자들이 화면 하단에 흐르죠. 대체 이게 뭘까요? 사실 이건 미래의 가격을 지금 미리 약속해두는 계약서입니다. 이 거래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세기 일본의 쌀 시장, 혹은 19세기 미국 시카고의 곡물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농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 바로 가격 폭락이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철에 쌀값이 똥값이 되면 농부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대로 빵집 주인이나 상인들은 가격 폭등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원재료 값이 너무 오르면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김 사장님이라는 빵집 주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빵 한 봉지를 6,000원에 팔고 있는데 밀가루 원가가 4,000원입니다. 하나 팔면 2,000원이 남죠. 그런데 전쟁이 터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밀가루 값이 6,000원으로 오르면 김 사장님은 빵을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곧바로 적자죠. 이때 김 사장님은 결단을 내립니다. 밀가루 도매상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6개월 뒤에도 밀가루를 지금 가격인 4,000원에 살 수 있게 계약 하나 합시다. 도매상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6개월치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하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맺어진 계약이 바로 선물 거래의 시초입니다. 6개월 뒤 정말로 전쟁이 터져서 밀가루 값이 8,000원으로 폭등했다고 칩시다. 다른 빵집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을 때 김 사장님은 여전히 4,000원의 밀가루를 공급받습니다. 덕분에 빵집은 멀쩡하죠.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본래 목적인 헤징, 즉 보험입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아주 건전하고 합리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장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빵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가격 변동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자, 박투자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빵집 근처에도 안 가봅니다. 그냥 뉴스 보다가 밀가루 값 오르겠는데 싶으면 밀가루 선물 계약을 삽니다. 4,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거죠. 이걸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최투자라는 사람은 전쟁 금방 끝날걸, 밀가루 값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4,00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숏 포지션 혹은 공매도라고 부르죠. 이게 선물 거래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 예측만 맞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매력이 아니라 치명적인 덫의 시작입니다. 선물 거래가 인생 파탄의 무기가 되는지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버리지가 뭡니까? 지렛대죠?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금융에서는 내 돈 조금만 넣고 남의 돈을 왕창 빌려서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이 레버리지를 합법적으로, 그것도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허용해줍니다. 보통 금 선물 계약 하나가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면 내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증거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5%에서 10%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750만 원만 있으면 1억 5천만 원어치 금을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20배의 레버리지죠.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금값이 딱 10% 올랐습니다. 1억 5천에 10%니까 1,500만 원 이익이죠? 내 원금은 75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무려 200%입니다. 하루 만에 내 돈이 3배가 되는 마법.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다. 내가 왜 그동안 푼돈 아끼며 살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반대로 금값이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500만 원 손실입니다. 내 돈 750만 원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750만 원이라는 빚이 찍힙니다. 마이너스 200%의 수익률. 내 돈 다 잃는 건 기본이고 내가 넣지도 않은 돈까지 갚아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만약 가격이 30%, 50% 폭락한다면요? 750만 원 투자했다가 5천만 원, 1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원유 선물 마이너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기름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가져가면 오히려 돈을 주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날 밤 한국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넣었다가 단 하룻밤 만에 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레버리지가 20배였는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폭락하니 원금의 수백 %를 잃게 된 겁니다. 비명이 가득한 게시판에는 제발 살려달라, 이거 꿈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왔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마진콜이라는 무서운 전화를 돌립니다. 돈 더 안 넣으면 지금 강제로 다 팔아버립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여기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추가 증거금을 넣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그 돈까지 개걸스럽게 잡아먹고는 결국 강제 청산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강제로 팔려나가고 남는 건 영혼까지 털린 빈 껍데기뿐입니다. 그럼 선물 거래는 무조건 사기이고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사장님이나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들에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고정해두는 기업들의 선물은 없어서는 안 될 방패죠. 하지만 아무런 방어체계도 없는 일반인이 오로지 한탕을 위해 뛰어드는 순간 선물 시장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도살장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회사가 성장하면 투자자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만 선물은 누군가 100만 원을 벌면 반드시 누군가는 정확히 100만 원을 잃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짜리 슈퍼컴퓨터로 시장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전 세계의 정보망을 장악하고 최고의 인재들이 24시간 교대하며 차트를 감시하죠. 여러분이 뉴스 보고 금값 오르겠는데 하고 버튼을 누를 때 그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그 정보를 알고 포지션을 다 잡아놨을 겁니다. 여러분이 동네 조기 축구회라면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나 맨시티 같은 팀인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선물은 만기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주식은 물려도 10년, 20년 버티면 언젠가 오를 수도 있죠?
선물은 아닙니다. 3개월 뒤, 6개월 뒤 만기가 되면 좋든 싫든 무조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적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텐데 라고 울먹여도 만기일이 되면 여러분의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거나 거액의 빚증서로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선물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이 돈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그나마 돈을 버는 한 명도 대부분 전업 트레이더거나 업계 종사자들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취미로 혹은 재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수료와 세금도 무시 못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니까 거래 금액 자체가 크죠? 그래서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팔면 수익은커녕 수수료로만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시장에 계속 발을 들일까요?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원금이 2배가 되는 그 짜릿한 쾌감. 한번 맛보면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월급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500 벌었는데 오늘 1000 못 벌겠어 하는 오만이 고개를 들죠. 하지만 그건 시장이 여러분을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던진 미끼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선물 거래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 통장에 인출한 현금이 얼마니? 화면 속의 숫자는 순일 뿐입니다. 그 돈을 빼서 내 주머니에 넣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은 그 돈을 언제든 다시 뺏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말로 선물 거래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로 생활비나 전세금, 대출금을 건드리지 마세요.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돈, 그냥 길바닥에 버렸다고 생각해도 잠을 잘 수 있는 돈으로만 하세요. 그런 돈이 아니면 여러분은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최소화하세요. 증권사에서 20배 해주겠다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2배, 3배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폭락장이 와도 빚더미에 앉는 비극은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절매 라인을 칼같이 지키세요. 10% 손해보면 무조건 나온다고 결심했으면 기계처럼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이미 녹아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선물 투기를 가리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무서워하는 이 무기를 왜 우리가 겁없이 들려고 합니까? 750만 원이 5천만 원 빚이 되는 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강변에서 혹은 차가운 방 안에서 그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물 거래라는 도박장에 내 인생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고 빠르게 번 돈은 내 영혼까지 빠르게 앗아갑니다. 부디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땀의 가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것이고 모르고 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이 빚더미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